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가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경영자나 그 다음에 M&A 혹은 이제 경영 컨설턴트 요런 관련된 분들이 보시면 좋을 책 같습니다. 자본 수익률이 높은 기업은 성장률을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서 최대의 가치 창출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자본 수익률이 낮은 기업은 ROIC의 개선을 통해 최대의 가치 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 성장률 G와 그 다음에 ROIC, 투하자본 수익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금을 조달해 와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ROIC는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뒀는지, 즉 투입한 자본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뒀는지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ROIC는 높을수록 좋겠죠. 근데 ROIC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과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청구권을 단순하게 재분배하는 것만으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며 더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만 기업 가치가 창출된다. 그런데 이 기업 가치는 수익 신장이나 ROIC 개선을 통해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면 창출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제 표가 이제 성장률과 ROIC 조합에 대한 기업 가치 계산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이 자본 비용은 9%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9%의 자본을 조달을 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는가라고 했을 때 13%, 25%뭐 이렇게 가는 거는 9%의 자본 비용보다는 더 높은 ROIC를 이제 얻은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 가치가 높게 산출이 됩니다. 반면에 ROIC가 자본 비용 9%보다 낮은 이 7% 수준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기업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 ROIC가 자본 비용보다 높을 때는 성장률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반면에 자본 수익률이 낮았을 경우에는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ROIC 자체를 개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은 성장률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고 저수익 기업들은 수익성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소규모 신생기업이나 자본 활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이제 반대죠. 이제 성장률에 집중을 하는 거죠. 수익이 나지 않아도 성장률에 집중할 수 있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 외에는 성장을 가속화시킨다고 해서 낮은 자본 수익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본 수익률은 항공산업같이 열악한 산업구조나 잘못된 사업 모델, 취약한 경영진 역량 등의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성장 전략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생기업이나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스타트업들, 뭐 이제 전략들,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 이제 성장을 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즉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마다 항상 정답일 수는 없겠고,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과 ROIC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경우마다 다르지만은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 수익률의 원동력은 결국에는 가격 프리미엄 혹은 더 효율적인 제품 생산을 통해서 높은 ROIC를 얻는다.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가격 프리미엄은 매력적인 ROIC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기회이지만 비용 효율성을 얻는 것보다는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2년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이 ROE 분석이라는 책 관련된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도적인 기업의 연간 EPS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11%에서 16%에 달했다. 외견상 매우 고무적으로 보이지만 정작 가치 창출에 중요한 수익 성장률의 값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수익 성장률은 연간 2%에 지나지 않았다. 이 기업은 비용 절감으로 이익 성장률을 높였고 마케팅, 제품 개발 비용을 줄여서 높은 이익 성장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어떤 경쟁력의 강화 또는 제품 프리미엄을 얻어내는 것을 통해서 그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 성장에 필요한 이 R&D나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던가 제품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을 절감시켜서 얻는 단기 이익은 장기 성장을 갉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투자를 줄여 이익을 조정하려는 단기 노력은 장기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며 성장률 하락에 소용돌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식당에서 우리가 요리를 제조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요리 제조서부터 서빙까지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어떤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식일 겁니다. 반면에 음식에 들어가는 고기의 양을 줄이고 똑같은 값을 받으면서 판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고객이 이제 떠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가게의 장기적인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본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유형자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산업들이 많이 있고, 즉 이제 물리적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들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자본 수익률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인재와 지적 재산에 대한 접근성이 자본에 대한 접근성보다 훨씬 중요한 경제에 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자본에 대한 접근성은 심지어 신용 긴축 여건 하에서도 결코 희소자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 아이디어만 좋다면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아니라 경쟁이다. 196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경쟁은 ROIC를 하락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쟁은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게 만들고 근로자에게는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ROIC를 낮추는 그런 힘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 무형 자산의 시대에서도 이 ROIC를 하락시키는 요인들이 존재를 하고, 따라서 이제 ROIC를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장률과 ROIC 두 가지를 가지고선 크게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고도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높은 ROIC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 된다. 제품의 자연적인 수명 주기를 고려할 때 고성장을 지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제품과 지역 시장 및 고객군을 계속 찾아내서 이 시장에 조기에 진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쨌든 이제 경영 컨설턴트 입장에서 책을 썼고, 그래서 이제 기업을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산업이나 사업에서의 경쟁 우위가 중요한가, 아니면은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CEO나 기업가가 더 중요한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결국에는 말이 기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도 예전에 이제 섬유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굉장히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뛰어난 워런 버핏도 사양 산업에 뛰어들어서 아무리 용을 써봤자 그것을 회생시킬 수는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쟁 우위가 중요하고, 그래서 가장 이 기수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이 경영진도 중요하기는 하죠. 그래서 최상위의 경영진이라도 하락세에 있는 기업을 되살려내는 것은 어렵지만 같은 기업이라도 소유자 또는 경영진의 달라짐에 따라 그 기업에서 뽑아낼 수 있는 성과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했을 때 그 각각의 사업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최고 경영진은 그 누구도 사업 주기의 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들에 감히 투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용기 있게 투자를 감행할 정도로 사업 부문 각각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군에 대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각화를 했을 때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더 경쟁력 있는 판단을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 특히 이제 소매업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이 업종은 일반적으로 직접 챙기는 방식으로 경영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다른 종류의 소매업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매우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 소매상은 식료품점 체인만을 운영하고 백화점 기업은 백화점만을 그리고 철물점 기업은 철물점만을 운영하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 책 말고 원래 이제 맥킨지 이 기업가치 평가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고요. 근데 그 책은 되게 보기가 어렵고요. 이 기업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결을 같이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요약본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읽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도 이 오랜만에 이런 책 관련된 투자 비즈니스 관련된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저도 이제 관련된 지식들이 이제 리마인드 해야 될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제가 만든 영상이지만 그냥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뭐 ROE에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이 가치 평가를 어떻게 했었지 이런 관련된 영상들 이제 필요할 때 이제 후다닥 이제 볼 때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선 이제 필요하실 때마다 이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